여론을 볼 게 있습니까? 여론을 확인해서 법원행정처 또는 서울고법 네. 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법원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제 아우성을 치면서 네. 너희들은 진짜 기득권들하고 한패네 이런 말을 다 해주고 네. 확인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포토라인 세웁니까? 뭐 그런가 봐요. 아니 저는 국회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다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 요구이라는 점, 그리고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그 전에 구속 취소하고 한 거에 대해서 징계 요구하고 이런 그 강력하게 국민의 의사를 좀 전달을 해야 된다. 그건 이제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또 아마 당무집행회의나 뭐 최고위가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는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법원도 그렇고 지기현 판사의 이야기들이 뭐 말하자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거죠, 전부 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그 명백하게 사실 굉장히 유력한 새로운 집권 세력이 될 예정이고 많은 사람들, 뭐 모든 다중들, 언론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이제 재판을 진행 중인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외부에서 위력을 가한다 이런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민단체나 아무튼 그런 영역에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어떤 뭐 청구를 한다거나 어떤 뭐 기피, 뭐 재척 이런 것들을 이제 촉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해야지. 그게 국회 안에서는 사실 지금 대선 기간에 재판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행위를 해달라는 것을 그 부분이 사실 조심스러운 것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재판의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행정적인 측면이거든요. 그 포토라인에 세울 건지 첫째 줄에 앉힐 건지 둘째 줄에 앉힐 건지 촬영을 허가할 건지 이건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형평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자막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지하 주차장 출석을 하도록 했다. 법원은 집회 신고를 고려했다 그러는데 집회 신고가 많으면 포토라인에 세울 수 없다. 집회 신고를 하면 그 집회가 법원 안으로 들어와서 집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법원 바깥에서 하는 것인데 그 포토라인이라는 것은 법원 안에 청사의 가장 중심에 중간에 중앙에 이제 저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날 서초 그 법원 앞에 가면 진짜 난리 굿입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러면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밖에서 수십 번을 세웠죠. 그렇죠. 갈 때마다. 예. 국민들이 분노한 거는 왜 윤석열에게만 그게 자꾸 적용되냐는 그렇죠. 거예요. 정권 교체를 압도적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압도적으로 하는 것은 6월 3일 날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아직 46일 네. 46일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이제 저렇게 하는 것은 여전히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민심이 무엇인지 이런 걸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회 신고를 고려했다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저렇게 판단할 수 있겠구나 라는 설득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과도하게 그러면 야 포토라인 세워야 한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법원의 저런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박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냐, 또 이것을 집단화 시켜서 법원의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건 당연히 국민들이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권한을 줬으면 법원의 결정대로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위원장님?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사실 화가 나는 거거든요. 정말 사실은 지금 8대 0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이 당연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지점도 저절로 된 게 없는 것이고 정말 국민들이 탱크 앞을 맞서는 시민들부터 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또 국민들이 나서라 하기 너무 미안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 법원에서요. 정말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여론 확인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아마 그 법사위나 통해서 충분히 항의하고 이런 문제는 전달할 건데 문제는 스스로가 항의나 어디 당에서 항의하고 국민들이 항의하기 전에 스스로가 스스로 할 마땅할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당위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수준은 이미 이제 통용이 안 된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참 이런 걸 당할 때마다 카르텔이라는 것이 법조 카르텔 얼마나 이게 강력한 것인지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냐 댓글로 지금 의견 주신 분 중에서는
뭔가 법원에서도 윤석열 캐비넷 안에 자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거 겁먹고 있는 거 아니냐. 약점 잡힌 거 아니냐. 약점 잡힌 거 아니냐. 검찰이 지금 현재도 건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법원의 판사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사안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법사위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영수 위원장 말씀대로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다 지금. 당연한 것을 다시 따져서 싸워야 되니까 도대체 몇 가지를 더 싸워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이런 부분에서 법원 행정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서 그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검사와 이제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판사가 사실 일방 당사자인 그 피고인 측만 이 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반대로 검사 측이 이제 뭐 공개라든지 아니 공개 재판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으면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요청이나 피고인의 보호에 비공개 뭐 재판 이런 것들에 쌓여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 재판 후기, 방청 후기도 보면은 굉장히 그 검사가 공손하게 이제 PPT 하듯이 이렇게 기소를 하고 기소 공소 사실 읽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태도적으로 공손하고 주눅이 들어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정말 지금 뭐 박세현, 심우정이 검찰이 이 내란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압박도 우리가 쉼없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사는 열심히 하지 않고 판사는 피의자인 윤석열 얘기를 들어주고 국민들은 우라가 치밀어서 이런 재판부 어떻게 신뢰하느냐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돌아가는데 정무적 판단이 정말로 없습니까? 법원 행정처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국민들의 시각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못 견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확실하게 따져 묻고 다음에도 포트라인에 세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열이 받습니까? 하면서도 왜 이리 답답하고 열이 받죠? 열 저도. 받죠. 이거를 네. 지금 우라통이 터지죠. 아니 어제 사진하고 그래도 뭐 녹화라도 안에서 촬영하도록 해줬는데 당연히 그러면 법원 행정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고법이든 행정처든 법원에서 포트라인에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민심인데 파면까지 됐는데 내란 사건 수사인데 그런데도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지금은 막 이렇게 가슴 치면서 답답해하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오늘 꼭 이 이야기는 좀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남동 228톤의 비밀은 무엇이냐? 윤석열, 김건희가 쓰고 있던 관저의 수돗물이 일주일 동안에 7일 동안에 무려 228톤을 썼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보도 나왔죠. 부속실 아니면 경호처에서 이런 내용이 뭔가 심각한 일이 내부에서 벌어졌다라고 했는데 일단 보도 내용부터 먼저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것이 갖고 있는 숨은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터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4월 4일 날 파면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4월 11일 퇴거 시까지 물을 228톤을 썼다는 겁니다. 2인 가구 평균 사용량의 75배라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15개의 수도꼭지에서 24시간 7일 동안 계속 물을 졸졸졸졸 흘렸을 때 이 정도의 양이 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정도의 물을 썼다면 자 일단 해명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통상적인 수준이면 누가 그걸 제보를 했을 것이며 그 내용 제대로 이제 파악해봐야 한다라고 하는데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내피셜 한번 돌려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저는 이 뉴스를 제가 이제 제 방송을 하는 그 직전에 바로 발견하고 놀라서 바로 이제 알렸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228톤이라는 숫자가 괴기해요. 왜냐면은 그게 보통 범죄 영화에서 보면 네. 증거인멸?
무슨 살인 사건 이후에 증거인멸할 때 이상적으로 이제 수도가 많이 사용하면 거기를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 집단은 나오기 직전까지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나왔구나. 그리고 엄청난 증거인멸 행위에 준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사실 그 뉴스를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물을 그렇게 써야 했던 것. 그래서 어떤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남동 관절을 온 솔로 온 집을 물로 씻어도 그 정도의 안 물 나와요. 네. 필요가 네.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했고 특히나 뭐 75배라고 했는데 뭐 15개 수도꼭지 24시간을 며칠을 틀어놔야 된다 하는데 그것이 저는 그렇게까지 많은 양이 일주일간에 그래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러니까 어떤 왜냐면 그 한 곳에서 물이 그렇게 많이 유통이 되면 사실 그 주변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누가 했을까? 또 특히나 그 행위를 했었던 사람이 김건희나 윤석열이 직접 물 틀고 뭘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대리해서 지시에 의해서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범죄의 증거인멸 행위가 반드시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너무 의심을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뭔가 거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조사 수사해야 한다고까지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조사 수사해야 되고요. 예. 저도 처음에는 사실 물을 많이 사용했다 정도만 양이나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이지은 위원장 이야기하기 전에 그게 어느 정도기 전까지는 하더라도 또 사람들 불러서 술도 많이 먹고 또 했겠구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왜냐하면 서울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 당 모 의원님의 이야기하면은 윤석열이 이제 같은 친구가 연계된 사람도 있겠죠. 친구한테 전화 와서 술 한잔 먹으러 와라. 이런 전화를 많이 했대요, 윤석열이가. 그래서 이번에도 또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무리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술을 먹고 뭐 설거지 하더라도 이런 물의 사용량은 나올 수 없다. 뭔가 스페셜한 뭐 다른 뭔가 있다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야기하셨듯이 이것이 단순히 그 며칠 동안 틀어놔야 된다고 15개를? 15개를 한 7일 동안 24시간 그렇죠. 내내. 그러니까 열흘의 기준에 이 정도의 지금 사용량인데 7일 내내 틀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 다른 정상적인 접대나 설거지나 이런 게 아니고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경호처 등 거기에 직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올바른 세상을 위해서라도 좀 내부에서 양심 선언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대에 동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어떤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이제 물을 계속 흘렸으니까 물을 계속 흘리면 그 냄새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냄새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냄새냐 했을 때 뭐 피냄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찰 출신이라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피냄새일 수도 있고 양 냄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굿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뭐 향 냄새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어떤 냄새를 없애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댓글에 많은 분들이 무슨 화학 약품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다.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만약에 화학약품을 희석시키기 위한 거라면 주변의 수도, 그러니까 하수도의 농도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희석을 시킨 거라면. 첫 번째 저희 가설은 그거. 두 번째는 고의적으로 수도 요금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사건을 몇 번 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가 펜션에 놀러 갔는데 거기 시설이 생각보다 안 좋고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엿 먹어봐라 하면서 물을 다 틀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세 번째는 74만 원이래요. 예. 네. 세 번째는 약간 무속적인 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아. 뭔가 무슨 냄새를 없애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여기 기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한 거 아닐까. 그게 이제 씻긴 뭐 굿이라는 그런 게 이런 걸로 거. 했을 수도 있다는 거고. 저는 이제 지금은 수소량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첫 번째 직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서 아마 의원실에서 확인했던 자료로 네,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관저가 비게 되고 사실상 여기 언젠가 압수수색이 되거나 근데 이제 자신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까지 뒷정리를
악착같이 그러니까 그 증거인멸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알코올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독용 알코올이라든지 다른 그 약품들도 꽤 많이 어떻게 동원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사실상 왜 그냥 수도만으로 증거인멸을 하는 것보다 더 전문적인 그런 행위나 필요한 약품 처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요번에 이삿짐 센터 네. 나올 때 5만 거 다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 잡다한 그것들 다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실 설치했던 것들을 이제 뭐 다시 이제 원상 복구를 할 수도 있고 사실 거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이제 증거인멸하고 나왔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연판장을 그 김성훈 차장과 이제 이 경호처에서 경호처에서 네네네. 연판장 돌렸던 700여 명의 네. 사람들이 600명. 그거 600명의 사람들이 안 봤을까? 볼 수가 없었을까? 왜냐면 228톤의 물을 일주일 동안 15개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지나가면서도 그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연판장을 썼던 그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그 수사가 되면은 수술 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 개시를 하면은 오히려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자신이 자발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그런 의견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서 또는 극소수의 인력 한 명일 수도 있다. 뭔가 처리를 하는데 필요했던 물의 양과 또 당사자가 한 명 정도 그래서 아무도 모를 수도 있다. 그러면 경호처 또는 부속실에서 이 내용을 제보했을 때 그 제보 당사자는 뭔가 이상하다. 수돗물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알고 그렇게 했는지 자기들도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은 꼭 알아봐야 된다고 했던지 본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공익적으로 제보를 해주면 좋겠고 보지 않고 처리를 했다면 흔적이 어떤 식으로든 남아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문제 제기의 수준이지만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밝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영수 위원장 나오셨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달려왔습니다. 8,000분이 이미 우리 방송을 보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산타님께서는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명태균과 열심히 잘 싸워라 이렇게 하셨는데 명태균으로부터 제가 고소를 당했죠. 손배를 무려 1억 원을 이렇게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못생기면 저렇게 손배 액이 좀 많아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네. 어제 이쪽 저쪽 여러분들 같이 의논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싸우라고 이렇게 격려의 댓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산타님. 제가 명태균을 고소를 했습니다. 아, 명태균을 고소를 했어요? 네, 김건희와 함께 명태균을 언제 고소를 했습니까? 3월 초에 했습니다. 3월 초에요? 네. 아마 그 다 여기 고소 고발 건이 엄청 많을 건데 그래서 이번에 정보 공개를 통해서 혹시 무고의 사유가 있다 네. 이러면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 우리 이지은 이재명 변호사도 계시지만 제대로 한번 싸워서 이게 돈 내고 돈 먹기 싸움 같으면 뭐 한번 뛰어들어 보죠. 그럼요. 무고인지 네네. 아닌지 왜 저렇게 해서 무모하게 행동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홍준표가 벌였던 여러 가지 본인 말대로 했듯이 악행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명태균이 할 일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놓고는 지금 오히려 아무 소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영수 위원장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보시니까 재미있습니까? 아, 예, 재미도 있고요. 이후에 또 언제 기회 되면 우리 이번 대선을 위해서라도 예. 전략 지역, 그러니까 영남권, 강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활동도 좀 알리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면 참고로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도 저 대구 경북 출신이고요. 앞에 계신 분은 부산 부산입니다. 출신이세요. 옆에 계신 분은 뭐 마사선에서 대구서 살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또 방송 기회 함께 뵈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는 동안에 나가지 마시고요. 좀 들어주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최경영 앵커에서 훨씬 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지연 변호사와 함께 방송 만들어 갈 거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